자, 대표님, 7월의 시장이 끝났는데 일단 8월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프닝 때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7월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단어나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7월 증시는 박스 하단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스 하단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여행의 과정이었다. 예. 네. 그래서 하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방 테스트를 이제 전개시킨 후 이제 8월 달에는 박스 상단을 찾는 그런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우리가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8월 시장의 흐름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주요 이슈까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흥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덜 느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신흥국 증시 내에서 이제 한국 증시의 비교 우위, 그 펀더멘탈을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발표될 7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지하는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관련 지표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고점을 찍은 후 이제 기저 효과가 이제 소멸되면서 모멘텀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연준은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요, 그 과점적인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이번 주에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중국 규제 리스크가 뭐 글로벌 리스크는 아닌 거잖아요. 중국만의 어떤 고유의 리스크지 글로벌 어떤 증시를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악재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미 악재가 선 반영돼서 중국 증시 지금 하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이제 8월 정도 되면은 투심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비율이 역사적 최대치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실적 컨디션이 매우 양호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뭐 아마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은 이제 시차를 두고 테이퍼링 그 공식 스케줄을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스케줄 공개가 9월이 유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달은 눈치 보기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진전되는, 상당한 진전이 확인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이제 체크한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테이퍼링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은 9월이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준이 너무 성급하게 테이퍼링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기보다는 아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그 시작 전에 시장과 충분히 스킨십을 하면서 힌트를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스케줄이 공개가 되더라도 시장은 생각보다 큰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악재와 호재의 부피 그리고 무게감이 좀 엇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7월 달에는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 하단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3,200 전후에서 연착륙 여부를 이제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활주로를 달리다가 이륙을 하겠죠. 그래서 8월 달에 박스 상단을 이제 확인하는, 이게 전형적인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가두리 장세가 8월 달에도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시장은 박스권의 이 상단을 좀 찾는 여행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또 이 테이퍼링 공식화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박스권 장세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8월 시장은
어떻게 좀 사전에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좀 순매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차별적으로 순매수하는 기업군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달리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 대표주인데요.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상승 추세 눌림목의 윤곽이 보일 경우에는 좀 기법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2차 전지 대표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 실적이 꽤 호전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갖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좋은데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 대상으로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면은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의 글로벌 정점이 8월 혹은 9월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은 가을로 갈수록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의미 있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언젠가 도래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진짜 그 실적이 미래에 개선될 수 있는,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겁먹고 많이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정리시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7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4달러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4달러. 자, 낸드 가격도 이제 디램 가격과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 흐름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증설은 계속될 거고요. 그리고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이 고가 스마트폰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을 출시할 거고, 애플은 아이폰 신규 모델을 출시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운영체제 및 CPU 출시 효과, 그리고 주요 반도체 구매 고객사들의 낮은 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요, 반도체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디램하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대표주들의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가는지 아십니까? 왜냐면은 4분기 디램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4분기에 디램 가격이 고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좀 올라가다가 4분기 때 꺾이더라도 저점과 고점 자체는 이제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래 실적 가치 대비 절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때, 그럴 때 적립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은 반도체 그 소부장 기업들의 투심도 개선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